나쁜 기운인 살을 푸는 춤.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 춤의 대를 잇는 춤꾼 조은희. 영남 지역 특유의 투박함에 강직한 발 디딤새와 손놀림. 영남의 산세와 지세를 쏙 빼닮은 이 춤은 그녀의 삶입니다. 멈추는 듯 이어지고 이어지는 듯 멈추는 정중동 속에 흐르는 춤.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곁엔 늘 춤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어머님은 춤 무용을 하시다가 저를 낳았다라고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4살 때부터 좀 기억이 있거든요. 4살 때부터 항상 엄마 그 장구 옆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보고 익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수를 받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예, 이제 이 살풀이 춤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익히기에는 97년도에 제가 전수 조교를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조금 철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2000년도에 올라와서 제가 조금 이게 제대로 된 어머님과 공부를 좀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 마지막 예기라 불리는 권명화 명인.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한평생 춤이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한 춤을 추겠다던 권명화 명인. 행여라도 맥이 끊어질까 딸에게 모든 춤을 전수 중입니다. 제 딸은 뱃속에부터 춤을 췄어요. 예, 뱃속에부터 내가 춤을 췄고 또 내 피를 그대로 받아서 나보다 더 잘 춰요, 춤가락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딸을 전부 다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제가 이제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 딸이 모든 이제 춤을 제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딸이 저보다 더 잘 춰요. 어떨 때는 보면은. 춤에 평생을 바친 열정. 권명화 명인의 그 뜨거운 피를 물려받아서일까요? 조은희 씨 역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쯤 되는 듯 우리 춤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때 춤추는 엄마가 싫었지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딸. 여기 엄마와 딸이 춤으로 잊고 푸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예련관. 이곳에서 검은고를 든 조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엔 어쩐 일이신지요? 여기가 우리 시립국악단 개인 연습실입니다. 사실 조은희 씨는 대구 시립국악단의 단원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의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85년도에 대구 시립국악단에 입단을 했으니 강산이 3번 반이나 바뀔 동안 이곳에서 연주를 한 셈이죠. 단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 홀로 연습실에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2월 달에 있을 그 산조 병주를 위한 이제 제가 좀 가락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락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그 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조금 체크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연습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도 이모도
집안 자체가 예술가 집안이라 유난히 흥이 많습니다. 좀 제가 이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운전 그 좌석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은 이 장단을 운전이 항상 이 손이 이렇게 장단을 뭐 그게 흥겨운 장단이라도 제가 두드리면서 이렇게 그게 가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두드리고 하면서 장구를 치다 보니까는 남들보다는 여기 뼈가 조금 두드러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손가락이 다 휘어지는 거죠. 제 어머님도 보면은 장구를 하도 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딸 같다 그래야 되나? 저 역시도 마치 손가락이 다 휘어지고 다 지금 정상적이고 손은 다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고에서 무용을 전공했지만 악기 하나만큼은 학문으로 접하고 싶었다는 그녀. 처음 검은고를 대했을 때 묵직한 검은고 음색에 반해 머리끝이 쭈뼛 서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용가로서의 삶과 연주자로서의 삶.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살고 있기에 어려움도 2배가 아닐까요? 무용은 또 저희 집안이 또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예술가 집안이기 때문에 또 뭐 어머님이 저를 이제 무용하시다가 나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는 것이고 또 현재 또 어머님 전수조교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또 여기는 하나의 또 직장인으로서의 또 제 역할과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다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웁니다.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신 걸까요? 아유, 어서 와. 아유, 춥지? 네, 아 진짜 춥다. 그래, 많이 영하 떨어졌다던데. 그래, 날씨 많이 춥다. 빨리 들어. 아유, 춥다. 엄마가 밥 먹었어요? 근데 뭐, 우리 조금 아침 조금 먹었지, 그냥. 우리도 그냥 간단히 먹고. 아이고, 얘나. 잘 있었어요. 손님은 예림 씨와 예나 씨. 근처에 사는 2 딸들입니다. 조은희 씨가 어머니의 대를 잇듯 2 딸들 또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를 잇고 있다네요. 이제 우리 큰애는 너무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속도 안 썩이고 너무 참하게 잘 커줘서 지금은 이제 그 보건교사를 하면서도 또 지금 이제 또 내 뒤를 또 이어서 무용의 뭐 전수장학생도 거쳤고 이수자도 거쳤고 할머니가 가장 이 2 소녀들 예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딸은 지금 뭐 작년에 경북대학교 국악과 검은고 전공을 해서 또 졸업하자마자 경주 또 시립예술단에 또 검은고 주자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입단을 해서 이 집에서 밥을 온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어저께 도착하니까 진짜 11시더라고. 너무 힘들더라. 아유 엄마. 우리 한 11시? 11시쯤? 그치. 올해는 새로 또 이렇게 그 타임들이 쉬는 시간 없이 4강제를 하니까 조금 무리가 오더라고. 그치. 너희도 힘들었겠다. 엄마 힘들었죠? 4개 동시에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참 덜 힘들었던 것 같아. 어린 시절 모든 일을 춤추는 엄마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기에 수학여행조차 가지 못하고 연습을 했다는 조은희 씨. 그래서 2 딸들에게만큼은 보통의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던히도 노력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저한테 음식 해주시고 옷도 다 입혀주시고 이제 소풍 갈 땐 김밥도 싸주시고 해서 그런 쪽에는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좀 다른 엄마들과는 다르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솔직히 좀 사춘기 때는 불만도 좀 있었고 섭섭한 것도 있었고 한데 제가 이제 사인이 되고 일을 하고 또 같이 무용도 어머니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말 못하신 그런 고충이 안 있으셨겠나 싶고 지금은 어머니를 봤을 때 1인 다역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예술하면서도 가정도 지키고 또 제 인생 멘토도 되시고 때로는 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엄마였다가 친구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하고는 엄마 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옛날에는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이제 2가지 전부를 한다는 거가 되게 존경스럽고 검은고 한 개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이제 2가지 전부를 하니까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거든요.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의 지난 세월을 알아주나 막둥이가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 회식. 회식. 아니 이거는 항상 막둥이라 가지고 항상 철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다 우리 집에서. 하지만 훈훈한 시간도 잠시. 우리 예나 씨 표정에 잔뜩 군기가 들어 있습니다. 연습하러 갔다. 근데 너 머리를 좀 묶어. 엄마가 머리는 좀 예민한 거 알잖아. 네. 수업을 딱 하기 전에는 엄마가 근데 자세히 들으면 좋겠니 너도? 그리고 이게 검은고도 왜 머리를 묶고 하는 걸 알겠지? 이게 네.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네. 수업이 집중이 안 되잖아. 네. 그지? 그래 복장부터 딱 이렇게 딱 갖춰야지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엄마지만 검은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선배. 이제 원래 2020년 지난 2년 동안 수업을 하며 딸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는 기본,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절대 수업할 때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선생님이지. 네. 그리고 엄마는 옛날 한갑자 쌤한테 갈 때는 너는 진짜 세상이 좋은 거야. 네. 우리는 한갑자 선생님 이게 세팅해놔도 누워 계셔 선생님이. 네. 누워 계셔가지고 일었을 때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준비할 때까지 선생님이 일할 때까지 1시간 거야. 2시간이든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그래도 선생님 일어나서 한 가락 다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것도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는 그 배움이라고. 요새는 너희들 그러면 다 도망가겠지. 그래. 자, 트윈. 여기 자, 좀 높아. 이게 먼저 어때요? 나가. 줄이라고는 달랑 6개. 그런데 음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답은 구음에 있다네요. 내가 공부할 때는 우리 선생님은 항상 구음을 불러주셨어. 이게 지금 이게 악보화된 전형된 이걸 보고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악보가 왜 생겼겠노, 그지? 네. 할머니도 항상 구음으로 항상 하잖아. 네. 우리 옛날 쌤들 다 구음을 해서 엄마 시대는 그렇게 구음으로서 공부를 했었어. 구음을 할 때는 봐라. 박을 안 들리지? 이렇게 들으시잖아, 그죠? 이거를 그냥 우리 악보를 보고 타는 것보다는 고음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은 그 음과 음 사이에 떨어지는 그 간격이 네. 그 감정을 좀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장구며 가야금이며 어릴 때부터 수많은 악기를 배워왔다는 조은희 씨. 그런 그녀에게 검은고는 남다르게 다가온 악기였습니다. 그다음 그 어린 생각이지만은 검은고를 해보니까
뭔가 그냥 몸에서 좋아서 하기보다는 이거는 학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학습을 통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만이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야. 그래서 밤낮 죄로 새벽에도 그 어린 마음에 참 잠 안 자가면서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12시 이후에는 이렇게 조금 모든 게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그때 금고 소리가 내 음색의 귀에 와닿아서 정말 진짜 머리끝이 쫙 올라가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느끼고, 그때는 제가 뭘 했냐면 진양주를 한번 탔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내가 매력을 어떻게 느꼈냐면, 금은고 소리가 이렇게 묵직하고 우리 선비의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이 음색을 여기 다 담겨져 있구나. 뭐 다른 악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심금은 마음의 검은고라는 뜻인데요. 예나 씨도 심금을 울리는 검은고에 푹 빠졌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께 배울 게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직 더 배우고 싶어요. 검은고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검은고는 이렇게 낮게 깔리는 음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양으로 치면은 베이스 악기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검은고면 검은고만 하고 춤이면 춤만 하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음악과 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요. 조은희 씨의 인생입니다. 우리 집 환경이 제가 어릴 때도 어릴 때 크는 환경이 예술학교예요. 종합예술학교. 그 당시에는 제가 위층에서는 뭐 가야금, 검은고, 뭐 이제 중간에서는 무용, 또 지하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탁이죠. 장구. 그 교육을 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어릴 때부터 옛날에 뭐 못하는 거 없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가야금 그런 걸 뭐 무용, 그게 다 종합적인데 요새는 전문화된 그런 시대에 이렇게 오니까 나눠져서 거기는 학교도 나눠져야 되고, 꼭 그물보다 이렇게 국한한 것보다는 저는 종합적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그냥 뭉쳐서, 지금 봤을 때는 뭉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이 무용을 할 때는 이게 음악을 생각을 하면서 음악 속에서도 금은고나 장단을 더군다나 이렇게 귀에 먼저 들어오겠죠, 제가. 그리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또 무용의 발스텝을 너무나 이게 모든 무용의 중사의 그 호흡법에 먼저 들어오겠죠, 저한테는. 그럼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점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을 이하 우리 선생님. 모든 지금 우리 어머님은 아직 이제 너무 또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다 작고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작년 10월 조은희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 열렸습니다. 권명화 명인과 조은희 씨, 그리고 은희 씨의 딸 예림 씨까지 3대에 걸친 무용가가 함께 오른 무대. 어쩌면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기에 총감독으로서 그리고 무용수로서 온 힘을 다해 임했던 무대였습니다.
춤의 맛은 소리와 맞닿아 있기에 득음을 하기 위해 똥물까지 마셨다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 권명화 명인이 평생을 지켜온 춤이기에 명주수건 한 자락 한 자락에 간절한 마음이 너울댑니다.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던 어머니가 퇴장을 하고 넓은 무대 위에는 살풀이 가락과 조은희 씨만 남았습니다. 아마 4살쯤 조은희 씨에게 기억이란 것이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따라하고 또 어머니께 배워온 춤을 무대 가득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함께 서지 못할 수도 있는 무대. 그래서 조은희 씨의 춤사위가 더 슬프게 빛납니다. 지금 제가 지금 80올에 7이거든요. 이제 이게 마지막 발표회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걸어 나온 이 모든 예술을 우리 딸과 또 딸과 3대의 마지막 발표회를 넣고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요. 후련하고 또 같이 무대에 섰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굉장히 더 젊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고 저 소감이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5년) 전부터 어머니 권명화 명인이 운영하는 살풀이 전수관. 새순무가에서 태어나 구판을 따라다니며 자랐기에 명인에게 춤과 장단은 그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 우리 조은희 씨 엄마만 보면 눈물부터 난답니다. 엄마 이게 어려운 사이소 내가 참 대답 대신 돌아온 북소리.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얼른 딸에게서 제자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원래 제 개인 발표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좀 어머님이 좀 몸이 편찮은데도 너무 감사하게 제가 좀 발표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고 이번 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번에 발표회 때는 이제 그 어머님 춤을 모두 다 올릴 제가 이제 다 제가 무용을 다 할 생각을 합니다. 다 올려서. 요즘 들어 권명화 명인은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춤만 보고 달려온 엄마가 힘들게 해서 그래도 원망 대신 엄마 춤을 이어줘서 환갑이 다 된 딸이지만 사람들만 보면 자랑하고 싶은 대견한 딸입니다. 제 딸은 뱃속에부터 춤을 췄어요. 예, 뱃속에부터 내가 춤을 췄고 또 내 피를 그대로 받아서 나보다 더 잘 춰요. 춤가락이.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우리 딸이 모든 이제 춤을 제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딸을 전부 다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제가 이제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천재라 불렸던 춤꾼. 그런 어머니로부터 승무의 건무 소고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살풀이까지 대를 이어 춤의 혼을 이어가려니 몸이 10개라도 시간이 모자랄 듯 하네요. 지금 췄던 그 춤은 95년도에 대구 살풀이 춤이라고 지정이 되었어요. 97년도에 제가 전수조교를 임명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제가 좀 더 심취 있게 뭐 하면 할수록 항상 부족한 거를 제 스스로가 느끼니까 좀 더 심취 있게 또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또 좀 더 나은 또 춤을 좀 또 그래 좀 무대에 좀 올려볼까 싶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 전수조교가 명인의 딸인 경우는 흔치 않답니다. 누구의 딸이라 거저받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살풀이가 지방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영남제는 툭박한 가라 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지막에 풀어서 자기 모든 것을 풀어서 무용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한이 맺힌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춤에다가 모든 그 정신을 열중을 해서 춤으로 가지고 표현해서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고풀이고 마지막에는 고를 맵니다. 영남 지역 살풀이 춤의 특징이라면 장가락보다는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이 디딤새인데요. 고를 메고 또 고를 풀어 마음이 후련해지는 살풀이.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새소리와 함께 또다시 찾아든 주말 아침. 이제 여기는 무용 오빠 무용 오빠이죠. 한번 조금 정리가 좀 어수선하죠. 지금 현재 의상이 굉장히 조금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많은데 지금 그 의상은 그 작년 10월 26일까지 또 저희들 공연을 마쳤고 그는 신암동에 저희 어머님 전소관에 또 제 의상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게 축소해서 제가 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중다 또 살풀이 그거 예전 거죠. 예전 거지. 여기는 또 기존에 했던 의상이고 제가 이제 항상 이 버선은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는 그게 돼가지고 이게 우리 어머님은 이 버선도 지금 여기 비누리에다가 어머님은 항상 넣거든요. 비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때 쓸 때만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간단한 공연을 작은 공연을 할 때 직접 분장을 하는 화장대도 있네요. 달비가 조금 종류가 조금씩 다르죠. 이 달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연 때마다 큰 거 쓸 때도 있고 작은 거 쓸 때도 있고 뭐 이래서 좀 하고 가죠. 옷장은 예술가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단서들이 숨겨진 곳이라고들 하죠. 의상값이 요새는 많이 비싸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 뭐 제자들 가르칠 때는 저는 제가 이 천을 떠서 이것도 이제 그 무용 소품인데요. 이제 천을 떠서 이렇게 수를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만 좀 돈을 주고 요 큐백은 제가 직접 사서 내가 요거 조금 박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에피소드라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현재에 또 뭐 이게 소품 지금 현재 전수관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는 또 제가 또 천을 떠서 또 춤의 검은고의 의상 제작까지 도대체 쉼표가 없는 일상. 오늘도 딱 그런 날입니다.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 맞긴 한가 봅니다. 큰딸 예림 씨의 직업은 보건교사. 하지만 전수장학생의 이수과정까지 벌써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네요. 이게 춤을 추려고 춘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제가 외할머니 집에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께서 일하시니까 한 번씩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면 외할머니께서 무용 수업을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무용하는 모습을 어릴 때 앉아서 구경하다 보니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또 외할머니랑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공연하거나 무용 수업을 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건교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제가 제 커리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용은 커리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춤도 참한 예림 씨. 얼마 후에 살풀이 공연이 있다네요. 우리 큰애가 지금 그 이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1월 22일 날에 좀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공연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살풀이 춤은 15분이지만 그 공연 여건상 한 7분 정도로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좀 축소해서 제가 조금 짜주는 거예요. 네. 또 공연 이제는 뭐 다 커서 예전에는 이 수업을 직접 이게 했지만은 지금 공연 있을 때만 제가 좀 봐줍니다. 크게 가서 그대로 좀 밀고 단 한 번을 추더라도 진정성 있는 무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은희 씨. 엄마를 닮아 그런가요? 예림 씨 역시 무대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항상 공연을 해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저 딴에는 정말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공연 무대에 막상 딱 서면은 늘 부족했고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 하면서도 내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느끼지만 분명히 또 무대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또 생기겠구나. 네, 그러면서 계속 무용을 했어서 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딸에서 또 그 딸들에게로 3대를 잇는 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시간, 자유 시간이 적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보통 사람들처럼 저희 집 사람도 뭐 자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아껴서 여기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구학을 이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두 딸도 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이바지한다면은 뭐 큰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께서 워낙 바쁘시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드신 부분이 많으세요. 지금도 그러시고 해서 보면은 좀 아파하시거나 피곤해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뭐 좀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면 좋겠다 하는데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니까 또 지금은 제가 엄마 옆에서 또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또 드릴 수 있고 같이 뭔가 오른팔이 되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곳.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는 총 18개의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얼굴, 권명화 명인의 얼굴도 보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살풀이 춤 교육을 하는 조은희 씨. 전수교육 조교로 호랑이 역할을 좀 하시나 했더니 꼬꼬마 아이들 수업이었네요.
6살부터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반 수업인지라 수업 중간중간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는 뭐 문제 있어요? 아가들 마음부터 다독인 다음 다시 한번 한국 음악의 리듬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국악 동요와 함께하는 수업. 아이들 몸짓이 정말 귀엽네요. 어린이들이라서 너무 예쁘죠. 마음 같으면 많은 어린이들을 좀 제가 수업을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좀 또 제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제 새 어린이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예.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저요? 아무것도 안 하러 왔는데 엄마 따라온 건데요. 엄마 따라요? 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요 안에서 무슨 거 가지면서 네, 어린이반 수업 다음이 어른들의 수업인가 보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바쁘죠. 이제 203호에서 그 다음에는 문화생반 이제 수업이 또 있죠. 문화생반이 지금 그 1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 예. 이곳 천수관에서는 기초반, 중급반을 지나야 문화생반 수업을 듣는답니다. 사실 무용 전공자들이 아닌 터라 그저 기초반만 하고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열정 가득한 제자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직업은 다르지만 이 수업을 듣는 이유엔 조은희란 이름 석자가 공통 분모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조은희 선생님이 그렇게 멋지게 공연하시는 걸 보고 나도 오랫동안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저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고 때부터 조은희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늘 존경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획 공연을 하면서 조은희 선생님을 초대를 했는데 항상 건고 연주하시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는 처음 배웠거든요. 그 춤에 매료가 되어서.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니이자 스승이신 권명화 명인인데요. 새해맞이 덕담을 들려주시기 위해 걸음을 하셨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여기 한번 앉으시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수강생들이고, 네, 수강생들 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들 전수관에서 발표를 하신 분들이고. 미인들만 모이는 것 같아. 다 이쁘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정통 무용이, 춤과 모든 이 무용이 각 지방마다 다 틀려. 서울에 춤이 있다고, 전라도, 부산 다 따요. 근데 대구는 영남이야. 경상도 영남께는 춤이 여러분들 이렇게 TV도 봤지만은 서울은 위에 요동만 올려. 밑에가 없어. 이제 보니까 다 좋네. 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남 춤이. 그런데 서울에는 위에가 중요시지 발은 별로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는. 이게 똑같이 안 해요. 우리 경상도는 뒤꿈치부터 해서 앞으로 오금 죽이는 거. 이제 딱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조 선생이 좀 요 기분 잘 갖긴 하네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릎 뒤쪽에 오금.
그 발의 오금질이 영남 살풀이의 핵심이네요. 얼쑤 좋다. 춤을 췄는데 아이고 이쁘게 잘한다 하는 거다. 얼쑤 좋다. 이게 안 나오면은 우리 정통 문화에 맛이 없어. 판소리나 기악이나 모든 것이 무려 못하는 거지.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춤도 아이고 이쁘다. 이게 나오면 돼. 이게 어디서 어이가 나오냐 말. 자기 어깨 호흡. 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얼쑤 좋다가 안 나와.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또 며칠 있으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자 구정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선생님 앞에서 우리 세배를 드리는. 오늘 무대가 생애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흥과 멋을 풀어내던 권명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곳 천수관에서 제자를 기르다 보니 조은희 씨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는데요. 어머님께 전수 받을 때는 아무래도 그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춤사위 그리고 모든 춤 매개 있어서 완성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무모하게 또 내 자신과의 또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예술의 그 깊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는 밥 먹고 춤만 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육에 따라서 내 자신을 위한 하는데 이제 전수를 막상 하니까 이제 그 대구 살구리 춤에 대한 좀 많은 지방에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연수도 많이 하고 지금 전수관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또 노력한 결과 또 많은 춤이 또 알려졌으니까 좀 뿌듯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조은희 선생님처럼 똑같이 춤을 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손동작도 그렇고. 근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분의 인품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용을 할 수 있는 건 평소에 어떤 삶의 자세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배워서 오랫동안 그 옆에서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문고와 악기와 무용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용을 저에게 항상 이렇게 멘토를 해주시니 제가 앞으로 음악 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음악을 제가 요만큼 해보니까 음악은 무용이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선생님과 공부를 했더라면 더 좋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전통이란 것은 마치 한 그루 나무와도 같아서 보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마치 운명처럼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살풀이 춤을 지켜가는 조은희 씨. 오늘도 이곳에서 한 그루 나무를 심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처음에 이 기초반부터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큰 기대를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기초반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중고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어머님도 좀 놀라시고 지금부터는 올해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전주 장학생까지도 선발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게 보여서 굉장히 그게 저는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전주 장학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선발됐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한평생 한 길만 걸어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따라 살풀이 춤을 이어가는 조은희 씨. 춤꾸는 다리에 힘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에서 춤을 춰야 한다는 어머니를 따라 춤으로 잊고 푸는 인생길. 오늘도 조은희 씨는 명주수건에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춤으로 인생을 이어갑니다.